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결제 설정에 대한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기본 항목이 있고요. 프로세스라는 항목이 있고요. 기타라는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도 그 장표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인 전자결제 설정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우선 기본 옵션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결제 칸 설정. 결제 칸 설정이라는 것은 결제 사인이 들어가는 란이 있습니다. 크게 3등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디폴트로 직위, 서명, 그리고 사용자가 자신의 서명을 변경할 수 있으니라는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고 날짜 표시. 요게 디폴트 값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난 여기에다가 직위도 더 표시할 거야. 그러니까 이름 대신에 직위를 표현할 거야. 나는 부서를 체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옵셔널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세 번째 지정하게 되면 이 번째 항목은 두 개밖에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두 개까지밖에 선택을 못하니까 그걸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디폴트 값을 그대로 쓰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전사문서형 사용 여부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합의 결제 옵션을 사용하겠느냐, 사용하지 않겠느냐. 요거 합의라는 결제 유형 설명할 적에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용을 선택하는 게 디폴트 값이고요. 반대하여도 진행하겠다, 반대하면 결제를 중단하겠다. 이 옵션 선택하실 수 있고 모두 설정이 가능하게끔 하겠다. 부서만 설정 가능하게 하겠다. 사용자만 지정할 수 있게 하겠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합의자를 지정할 때 부서만 가능하게끔 한다던가 아니면 사용자만 지정할 수 있게끔 제약을 두고 싶다면 이 두 개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차 합의, 병렬 합의 여기에서 기본값을 순차 합의로 할 것인가 병렬 합의로 할 것인가 요것은 여러분이 디폴트 값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자가 기한 시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디폴트 값만 선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이라는 결제 타입도 사용하겠느냐, 사용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옵셔널하게 정의하면 되고요. 감사도 동일합니다. 이때 반려 기능에 대한 사용 유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세스는 선결제 기능에 대한 사용 유무, 전 단계 반려 옵션 이것도 이전에 사용으로 체크하게 되면은 전 단계 반려 옵션이 일반적으로 반려를 하게 되면 최초 기한자한테 전달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전 단계 반려 옵션을 하게 되면 바로 전 사용자한테 반려 옵션이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 문서 회수라는 기능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진행 중인 결제 문서, 그러니까 기본 결제는, 그러니까 회수는 최초 기한자가 상신 취소하는 건 최초 결제자가 결제하기 전일 때는 상신 취소, 다음 결제자가 결제하기 전에는 결제 취소, 이게 디폴트로 제공된다고 결제 유형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결제가 된 문서도 기한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바로 결제 회수라는 옵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으로 했을 때는 재기한 시 기결제자 통과 기능도 선택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가 사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괄 결제 옵션. 일괄 결제 옵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제자가 결제하는 문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결제 문서를 일괄적으로 모두 결제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제공하겠느냐 말겠느냐. 전체 사용을 하게 되면 모든 결제자가 사용을 할 거고요. 일부 사용자만 일괄 결제 옵션을 제공하겠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음도 가능합니다. 일괄 결제 옵션이 어디서 보여지냐면요. 일반 사용자 화면에서 결제 대기 문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한자 입장이니까 결제 문서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결제자로 제가 한번 로그인을 다시 해볼게요.
결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결제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결제 문서가 3건이 있어요. 이걸 물론 이제 일일이 클릭해서 결제를 하실 수도 있지만 결제 대기 문서에 보시게 되면 체크 일괄 결제를 일괄적으로 결제 문서 보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일괄 결제라는 요 버튼 자체도 옵션에서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 팀장이라는 사람으로 제가 로그인을 했는데요. 박 팀장은 일괄 결제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결제라는 버튼이 보이시는 거고, 일괄 결제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주는 이유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일괄 결제 기능은 되게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냥 내가 러프하게 매번 하는 결제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체크해서 한 번에 결제하는 편의 기능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자가 내용을 보지 않고 결제를 하는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결제자 입장에서 위험한 행위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정말 특정 누군가에게만 제한적으로 주는 게 좋다라는 입장에서 일괄 결제 옵션도 이렇게 옵셔널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 수신 처리 옵션, 이것도 동일합니다. 접수하는 입장에서 접수문서 보고서 하나씩 접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괄 결제처럼 접수대기 문서에서 체크해가지고 일괄 접수하는 요 기능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요것도 뭐 필요에 따라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것도 일괄 결제와 동일하게 일부만 사용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저희는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문 발송 승인 설정 기능. 이 공문 발송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제가 완료가 되면 그 결제가 완료된 문서를 메일에 첨부해가지고 외부에 수신자에게 메일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때 공문 발송 문서에 대해서는 승인 설정을 하겠느냐라고 해서 사용하게 되면 전사 공문 발송자 관리자 설정을 통해서 설정된 그 사용자가 승인을 해줘야지 외부로 발송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로 나가는 결제 문서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나 더 걸어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참조자 열람 옵션은 결제 진행 중에서도 열람한다라는 게 디폴트인데, 결제 완료 후에만 열람하게끔 열람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자는 디폴트는 결제가 진행 중인 문서부터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서를 완료 후에만 열람을 하게끔 바꿔주겠다. 이 옵션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보류 옵션도 사용하겠느냐,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 보류라는 옵션은 결제자한테 제공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기타로 전자결제 전용 비밀번호 사용은, 이걸 사용으로 하게 되면 기한자가 결제 상신을 올리든 결제자가 결제를 하든 개인 결제 전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전용 비밀번호는 로그인 비밀번호와 별개로 관리가 되는 비밀번호로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처 설정 기능을 수신처 설정을 할 때 부서만 설정하게끔 하느냐, 사용자만 설정하게끔 하느냐, 이것도 제한을 걸 수가 있고요. 모두 설정도 가능하게끔 옵셔널하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 문서 제목. 제가 문서를 비공개 유형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비공개 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 문서로만 표시를 할지 제목을 노출시킬지. 왜냐하면 문서 제목 자체도 보안에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노출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제목만 표시할지 비공개 문서라고만, 제목 자체도 가리고 비공개 문서라고만 표시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전자결제에 대한 설정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설정 기능은 양식별로 정의되는 기능이 아니라 전자결제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설정 외에 다른 설정으로 변경을 할 때는
그만큼 영향도가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설정값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장표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전자결제 문서번호 설정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자결제 문서번호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문서번호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목록에서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구분값들을 옮기게 되면 예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라는 예시 규칙까지도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제가 완료가 될 때 문서번호의 최변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설정을 통해서 규칙을 확인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자결제 열람 규칙에 대해서 이제 보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제 문서는 공개 또는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공개의 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의 보안 등급보다 높은 보안 등급을 가진 모든 사용자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 등급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보안 등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된 문서는 그냥 모든 사용자가 다 볼 수 있게끔 허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서 문서함과 전사 문서함에서 이러한 문서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공개 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의 관련자들, 기한자, 결제자, 합의자, 참조자, 열람자, 수신자들만 비공개 문서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서는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직원일지라도 그 내가 결제 관계자에 속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문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제 양식별 운영자, 결제 문서의 관리자는 보안 등급 및 비공개 설정에 상관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공개와 비공개 문서의 규칙에 벗어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그 양식별 운영자 또는 결제 문서의 관리자는 거기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제 문서의 공개 여부는 문서를 상신하기 전에 기한자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관리자에 의해서 양식별로 비공개 설정이 강제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람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행하는 전자결제 문서의 열람 규칙이 정의가 돼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에서 열람 규칙이 프로세스로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규칙에 의해서 감춰지기도 하고 안 보여지게끔 제재를 가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필요에 따라서 전자문서 설정 기능을 통해서 변경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면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